네, 만나볼까요? 시간입니다. 우리 프로축구계도 그렇고요. 또 국가대표 관련해서도 축구 관련 이슈가 좀 있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중반을 향해서 K리그가 달려가면서 팀 간 경쟁이 뜨거운데요. 몇몇 감독의 행보가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광주 이정효 감독이요. 기자회견 태도 논란이 있었는데요. 먼저 영상 보고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자랑스러웠는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 없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좀 말할 수 없습니다. 허율 선수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보셨잖아요. 작잖아요. 이렇게 다 들어가시면 어떻게 돼요? 지금 저하고 뭐 하자는 겁니까? 아니, 기자들이 감독이 어떻게 봤는지 묻고 있는데 안 들으시면 되잖아요. 싸우자는 겁니까? 그래서 아니, 싸우는 게 아니라 적당히 하세요. 저기 세 보셨잖아요. 번을 지금 계속 질문했는데 적당히 하시라고요.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감독이 자세가 아니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정중하게 물어보세요. 따로 시간 되셔서. 여기 기자회견장이에요.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또 다른 이슈들까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축구 전문 기자 서호정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자, 서 기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시청자분들께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25일 인천과 광주 경기가 끝난 후에 광주 이정효 감독의 기자회견 태도 논란이 될 만해 보입니다. 물론 그 전에 경기 내용에 대한 불만을 또 감독 입장에서 가질만 했을 것 같아요. 1대 0으로 앞서다가 경기 종료 직전에 페널티킥을 내줘서 무승부로 끝났는데 판정이 좀 불만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먼저 서호정 기자 보시기에 판정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 부분은 약간 추측의 영역이지만은 예. 경기 막판 상황이 이정효 감독으로 하여금 감정적인 격앙을 불러일으킬 요소는 좀 있었습니다. 다시 보면은 후반 추가 시간에 인천 신진호의 크로스가 이제 광주 페널티 박스 안으로 떨어졌고 경합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수비에 가담했던 광주의 공격수 빅톨의 팔에 맞았거든요. 예. 이 장면은 주심이 곧바로 페널티킥 판정을 하지 않고 VAR 비디오 판독을 통해서 확인이 돼서 최종적으로 페널티킥이 선언됐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광주는 다잡은 승리를 놓쳤죠. 최근에 K리그가 VAR을 통한 핸드볼 파울 판정을 놓고 좀 적지 않은 구단 감독들의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황입니다. 네. FC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달 초에 있었던 울산전에서 핸드볼 파울로 페널티킥이 나오자 공식적으로 좀 항의를 했었고요. 또 올해 광주 같은 경우 유달리 후반 추가 시간에 실점이 좀 많고 그래서 경기를 놓친 경우가 많은데 아마도 이제 추가 시간에 실점하면서 승리를 놓친 것 그리고 핸드볼 파울의 해석 부분에 대해서 갖는 어떤 의문 이런 것이 겹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정효 감독이 결과가 1대1 무승부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무실점 경기로 생각한다라는 코멘트를 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예. 물론 저는 VAR가 온필드 리뷰까지 진행한 판정이 오심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요. 네. 또 빅톨 선수가 바로 앞에서 찬 공이 아니라 멀리서 온 크로스를 이제 핸드볼 파울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페널티킥으로 볼 여지가 좀 큰데 이정효 감독은 조금 생각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그 논란의 기자회견 후에 지금 KBS 어제 보도 장면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종효 감독 직접 기자와의 통화에서 제가 경솔했다, 많이 성숙해져야 할 것 같다, 스스로한테도 실망했다, 제가 잘못했다라고 또 진솔하게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프로축구연맹은 이제 이와 관련해서 오늘 경기평가위원회 열고 이종효 감독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할지 말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무성의한 기자회견 공개 사과를 하긴 했지만 이 감독에 대해서 어떻게 좀 처분이 내려질까요? 네, 이정효 감독이 K리그 1부 리그로 와서 예. 축구 내용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거든요. 음.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이제 기자회견에서의 코멘트가 여러 의미로 좀 또 화제가 됐습니다. 예. 누군가는 이제 무리뉴 감독처럼 화제성을 높이는 어떤 전략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했지만 이번 논란의 경우에는 이정효 감독 본인의 기분이 태도가 된 케이스잖아요. 아하. 그래서 이제 그런 호의적인 평가와는 다른 영역의 문제들인 것 같고 또 K리그 규정에는 감독과 선수가 경기 후 기자회견과 믹스존에서 진행되는 미디어 활동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불성실 부분에 대해서 이정효 감독의 기자회견에서의 모습이 어떻게 평가될지는 봐야겠지만 일단 이틀 전 몇몇 매체에서 육성 녹음본들이 공개가 됐고 예. 어제는 또 영상까지가 공개가 됐는데 이제 영상 장면을 보면은 또 좀 변수가 하나 발생하는 게 이정효 감독 바로 앞자리에 있는 한 기자가
삿대질을 하면서 이정효 감독에게 항의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설전이 좀 심화됐었거든요. 네. 이제 아마 프로축구 연맹은 그런 장면까지 다 포함해서 판결을 하고 해석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판정에 대한 불만이 내재된 코멘트 그리고 무성의했던 단답형 반복 등에서 이정효 감독에게 많이 불리하고 본인도 잘못을 인정한 만큼 제재금 징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K리그 감독 또 하나의 뉴스 중심에 섰던 감독이 수원 삼성 염기훈 감독입니다. 이른바 몰락한 축구 명가라고까지 불리고 있는 수원 삼성이 강등 후에 2부 리그에서 지금 뛰고 있는데 2부 리그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제 서울 이랜드에 3대1 역전패를 당하면서 5연패에 빠졌는데 그래서 스스로 염기훈 감독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수원의 문제점 무엇이라고 보시고 또 추후에 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것 좀 짚어주시죠. 지금 여전히 수원 삼성이라는 이름을 달고는 있습니다만 네. 2014년에 수원이 삼성전자에서 제1기획으로 운영 주체가 이관됐습니다. 이제 팀을 지원하는 본사의 규모가 수준이 달라졌죠. 그러면서 네. 예산적인 측면도 이미 2000년대 초중반에 500억, 400억을 쓰던 팀이 이제는 300억, 200억대 이렇게 점점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단도 안팎으로 위축이 됐겠죠. 그러면서 과거 레알 수원이라던 명성과는 다르게 허망한 강등권 싸움을 최근에 반복하고 있었고요. 예. 거기다 결정적으로 팀 운영을 주도하는 구단 프론트에서 여러 실책을 반복했는데 대표적인 게 감독 선임 문제입니다. 수원은 최근 6년 동안 2년 이상 팀을 이끈 감독이 없습니다. 아하. 거기다 작년에는 정식 감독이 2명, 감독 대행이 2명, 총 4명의 이 지도자가 팀을 이끌었고요. 예. 그러면서 결국 팀이 강등됐고 승격을 위해서 정식 선임했다는 염기훈 감독도 결국 반년이 안 돼서 물러났는데 이제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구단이 처음으로 선수 출신인 박경훈 단장을 올해 초에 선임을 했거든요. 네. 박경훈 단장이 이전과는 다른 방식들을 막 추진은 하고는 있는데 이번에 이제 새로운 감독 선임을 미션으로 받았죠. 사실 염기훈 감독은 전임 수뇌부가 선임을 하고 간 케이스다 보니까 네. 박경훈 단장이 선임한 인물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리얼블루 정책이라고 해서 수원 구단에 큰 공헌을 한 선수나 지도자를 감독으로 선임하는 어떤 좀 방식이 전통적 방식이 최근 한 10년간 있었는데 리얼 그것도 블루요. 예, 리얼블루. 아하. 그러니까 수원 삼성 블루윙즈니까 이 수원의 어떤 안에서 진짜 어떤 성골, 순혈 이런 아하. 느낌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수원 삼성 사람을 기용한다 뭐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그 아하. 감독의 순수 역량이 아니라 과거의 업적을 선임 평가에서 우선시한다는 거는 뭐 전관 예우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예. 이것은 이제 폐지돼야 된다는 분위기가 너무 강하고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어서 지금 승격이 절실한 수원으로서는 승격을 위한 외부 전문가를 좀 영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승격을 위한 외부 전문가 연입. 그러면 리얼 블루 정책도 고수되지 않고 뭐 바뀔 수 있겠다 이렇게 예측도 조심스럽게 해볼 만하네요. 폐지가 뭐 확실시 된다고. 예. 여기까지 K리그 소식 좀 짚어보고요. 그리고 이제 좀 눈을 돌려서